자, 오늘은 이번에 제가 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을 좀 봤더니 약간 좀 뭐랄까 문제 소재라기보다도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애매하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거를 좀 백업하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의 생각은 같아요. 퍼스널 트레이닝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퍼스널 트레이닝을 무조건 뭐 낮게 평가하고 뭐 까는 생각은 아니에요. 퍼스널 트레이닝은 확실히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변해야 되냐? 데이터가 없다 이거죠. 가장 큰 건 데이터죠. 데이터가 왜 필요하냐? 이 회원에게 맞춤형 퍼스널 트레이닝 자체가 퍼스널라이즈드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면 이 사람에게 맞춤형 트레이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였고, 지금 현재 트레이너들이 하고 있는 측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측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측정, assessment, measurement, 측정이라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거 지금 인바디를 통해서 현재 골격근량, 그 다음에 BMR을 추정하는 거죠. 추정.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포스처 애널리시스를 하겠죠. 포스처를 평가하고, 그리고 움직임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자기의 베이스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하겠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MMT라든지 MET 테스트를 할 테고, 혹은 간호사 선생님들은 병원 연계해서 피 검사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식의 평가를 하겠죠. 그 정도 평가를 가지고 맞춤형 트레이닝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이 회원의 목적이 단순하게 근골격계 트레이닝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바디 쉐이핑이라든지 이런 목적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처럼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운동하는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결국 뭐죠? 웰 에이징이잖아요. 건강하게 늙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가장 커요. 가장 커요. 지금까지 존댓말 했죠? 근데 제가 원래 말이 좀, 저도 가끔 영상 보면 가끔 놀랬는데, 제가 반말을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반말하면서 존댓말도 하고. 웰 에이징이라는 건강하게 늙는다는 건데, 건강하게 늙으려면 과연 근골격계 트레이닝, 바디 쉐이핑만으로 건강하게 늙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포츠 메디슨이라고 얘기했을 때, 전 영상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의 생리학적인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케어가 없이 어떻게 진짜 웰 에이징이 달성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호흡평가, 호흡을 통해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이토콘드리아라든지 우리 몸속에 카필라리스, 모세혈관 내 건강함과 숫자, 덴시티 이런 거라든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연료를 가지고 사용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운동 강도에 따라서 자기 현재 위치에 따라서 생리학적인 변화가 올바르게 일어나는지부터,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호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메커니즘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고 세포에서 호흡을 통해서 노폐물을 CO2 형태로 우리 몸 바깥으로 내뱉는 거잖아요. 호흡을 얼마나 깊게 하느냐, 호흡은 얼마나 얕게 하느냐, 그리고 호흡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한 번에 폐에서의 호흡 양이 이 사람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트레이닝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우리가 트레이닝, 아마 대부분 트레이너들은 그렇게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스트럭처를 해결해야 돼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펑션을 해결할 수 있죠. 기능 운동을 막 바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기능 운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관절의 ROM을 갑자기 늘린다든지, 관절에서 중량을 막 늘린다든지, 관절의 움직임 속도를 늘린다든지, 움직임 각도를 늘린다든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펑셔널 운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망가지는 거죠. 통증이 생기고 다치고 병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럭처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럭처를 단순하게 근골격계 스트럭처만 해결해야 되냐 이거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메타볼릭 트레이닝이라고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좀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래. 이제 새롭게 이름 줬습니다. 뭐냐면 Cell Recovery Training. 우리의 세포를 회복시키는, 세포를 건강하게 젊게 회복시키는 트레이닝. 그게 진정한 웰 에이징, 웰리스를 위한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재 퍼스널 트레이닝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 내가 너무 공격받을까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잘못됐다 라기보다도 우리나라 피트니스 트렌드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인프라스트럭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야.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나의 생리학적인, 우리 스포츠 메디슨 기반에서 우리 몸 안에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거를 한 달 반 혹은 두 달, 3개월 단위로 리테스트를 통해서 문제가 개선됐는지, 그리고 개선됐다면 리테스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테스트 한 번, 그냥 프로그램 짜려고 테스트 한 번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리테스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롱텀을 보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생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생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은 운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리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정확한 메타볼리즘을 우리가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호흡을 하고 있고, 호흡 횟수가 어떻고, 심박수에 따라서 혹은 존에 따라서, 제가 존을 1, 2, 3, 4, 5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존 4, 5에서 심박수가 떨어지는지, 한 번 호흡할 때 산소 섭취량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이 사람의 스트럭처의 문제인지 펑션의 문제인지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셀 리커버리 트레이닝을 위해서 정확한 존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 트레이닝이 돼야 진정한 웰리스를 위한 트레이닝이 되고, 그리고 이게 바로 퍼스널 트레이닝이다 이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죠. 대회 나가는 사람들, 바디빌더들, 혹시 스포츠 퍼포먼스 대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거에 맞게끔 하면 되고,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도 제가 하는 이런 테스트가 무조건 필요해요. 왜?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0.1초, 0.001초의 움직임에 따라서 메달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펑션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 사람을 피트니스 레벨을 극대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정확한 테스트 없이 어떻게, 측정 결과값 없이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냐 이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약간 노파심에 저는 제가 할 얘기는 하고 싶지만 진짜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는 더 원치는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주면은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급하게 한번 찍어봤고요. 셀 리커버리 트레이닝, 이렇게 할 수 있는 곳,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곳,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다. 네, 진짜 창피하네요. 저 광고 아닙니다, 진짜. 그런 곳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알려져야, 왜냐면 피트니스 트렌드 자체가 앞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게 시작점이 여기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진정한 웰리스의 달성을 위해서. 운동 목적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고, 스포츠 메디슨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운동이 약이에요. 아셨죠?
뇌 기능이든 뭐 어떤 기능이든 운동으로 케어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없어.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 뭐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주제로 한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됐나 모르겠네 이번에. 괜찮았어요?